어떤 노인들은 황금기에도 활력이 넘치는 반면 다른 노인들은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며 빛을 잃는 이유가 궁금하신 적 있나요? 저는 운이나 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0년 이상 경력의 노인병 전문의 김혜수 박사님과의 진심 어린 대화가 제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간단한 진실을 공유했습니다. 작고 의도적인 습관이 더 길고 건강한 삶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하루에 단 몇 분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변화시키고 여정의 소중한 시간을 더할 수 있는 5가지 일상 습관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단계들이 얼마나 쉽고 강력한지 믿지 못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노년에 대한 교훈을 계속 전파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숫자 0을 댓글로 남겨 알려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 혀 닦기. 작은 습관, 큰 보상. 매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바로 당신의 혀입니다. 네, 입안의 그 겸손하고 작은 근육 말이죠. 아침 커피에 진한 쓴맛을 음미하고 활기찬 대화 중에 생각을 표현하고 심지어 샤워 중에 음정 없이 노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 혀가 더 길고 건강한 삶에 놀라운 비밀을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맛이나 말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수십 년 경력에 노련한 치과의사 박진우 박사님은 한때 놀랍지만 간단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루에 2번 꼼꼼하게 양치질하고 가끔 치실을 사용하고 심지어 가글까지 하지만 혀는 완전히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과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혀는 단지 매끄러운 표면이 아닙니다. 생명체로 가득 찬 울퉁불퉁한 지형입니다. 과학자들은 700종 이상의 다양한 박테리아, 세균과 서식하는 곳으로 추정합니다. 친구와 적이 섞인 번화한 미생물 군집이죠. 이 박테리아 중 일부는 유익하며 소화를 돕고 구강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아들, 즉 기회주의적이고 덜 친근한 미생물들은 우리가 너무 오래 방치할 때 번성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증식하여 혀에 얇고 때로는 누르스름한 막 설태태을 형성합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축적물은 교활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그 막은 미뢰를 둔하게 만듭니다. 바삭한 사과나 다크초콜릿 한 조각을 베어 물었을 때 맛이 약하고 덜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혀가 과부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이 박테리아 막이 구취, 전문적으로 말하면 할리토시스의 악명 높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적 골칫거리가 아니라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각해집니다. 그 박테리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타액으로 들어가 혈류로 들어가 조용히 몸 전체의 염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깨끗하지 않은 혀를 포함한 열악한 구강 위생은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인지 저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해온 그 얇은 막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해결책이 터무니없이 간단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차를 끓이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혀 클리너입니다. 만약 없다면 칫솔 뒷면도 임시방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 후 잠시 혀에 집중하세요. 박테리아가 숨기 좋아하는 혀 뒤쪽에서 시작하여 끝쪽으로 부드럽게 긁어내세요. 이것을 3, 4번 반복하며 표면을 자극하지 않고 깨끗하게 할 만큼의 압력만 가하세요. 각 긁기 후에는 클리너나 칫솔을 물로 헹궈 찌꺼기를 씻어내세요. 저를 믿으세요.
눈에 보일 겁니다. 입안을 빠르게 헹구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맹물도 좋지만 가글액을 약간 사용하면 추가적인 상쾌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이 의식을 반복하면 혀를 관리하는 완전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이제 거의 우연히 이 습관을 알게 된 67세 친구 미영 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수년 동안 그녀는 혀 닦기를 건너뛰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지 않았죠. 그녀는 양치질하고 가끔 치실을 사용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수 비결에 대한 대화 후 그녀는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약국에서 저렴한 스테인리스 스틸 혀 클리너를 사서 일과에 추가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그녀는 입냄새가 더 상쾌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다면 절대 주저하지 않고 지적할 그녀의 수다스러운 손주들에게도 말이죠. 2주차에는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딸기가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 라고 그녀는 어느 오후 차를 마시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3주차에는 조용한 에너지 급증을 느꼈습니다. 카페인으로 인한 초조함이 아니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꾸준하고 맑은 정신의 활력이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깨어난 것 같아 라고 그녀는 가짜로 꾸밀 수 없는 기쁨으로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작은 습관의 마법입니다. 단지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입니다. 상쾌한 숨결은 자신감을 높여주고 예리해진 미로에는 먹는 것을 다시 즐겁게 만들어 건강한 음식을 찾게 합니다.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신염증의 미묘한 감소는 심장, 뇌, 면역체계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침과 밤 사이에 나누어 하루 3분 만에 고급 라떼보다 저렴한 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혀 클리너를 구입하세요. 세련되고 저렴하며 영원히 지속됩니다. 아니면 시험 삼아 칫솔을 사용해보세요. 알림으로 싱크대 옆에 두세요. 긁고 헹구고 반복하세요. 화려하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인스타그램 웰니스 전문가로 만들어주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하며 올해 시도할 가장 작은 단계 중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혀와 나머지 몸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에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발 관리하기. 튼튼한 삶의 기초 다음으로 우리의 발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지칠 줄 모르고 종종 간과되는 이 챔피언들은 여정의 모든 단계를 함께합니다. 20년 이상 경력에 노련한 족부 전문의 이수연 박사님은 발을 집의 기초에 비유합니다. 만약 소홀히 하면 위의 전체 구조, 이동성, 자세, 전반적인 건강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가장 작은 부주의가 심각한 문제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을 때 이 비교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축축한 발가락, 무시된 굳은 살, 또는 부적절하게 깎은 발톱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진균 감염, 무좀 등 통증성 염증 또는 이동성 문제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위험은 훨씬 더 높습니다. 열악한 발 관리는 궤양이나 극단적인 경우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샤워 중 대충 헹구는 것으로 얼마나 자주 발을 무시하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할까요? 진실은 발이 잠깐 보는 것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보살피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조용한 순간을 따로 마련하세요. 아마도 저녁에 긴장을 풀 때일 것입니다. 발목까지 덮을 만큼 따뜻한 탄, 뜨겁지 않은 물로 대야를 채우고 부드러운 수건, 순한 무향 비누,
푹신한 타월을 준비하세요. 만약 기분 전환을 원한다면 진정 효과를 위해 라벤더나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 몇 방울을 넣으세요. 선택 사항. 편안하게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부드러운 음악을 틀고 발을 1, 2분 동안 담가 피부를 부드럽게 하세요. 그런 다음 수건을 가지고 발의 모든 부분을 사랑스럽게 씻으세요. 발등, 발바닥, 발뒤꿈치, 그리고 결정적으로 습기가 머물기 쉽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각 발가락 사이를 씻으세요. 비누를 헹궈낸 다음 타월로 꼼꼼하게 말리세요. 특히 그 틈새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보습제를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 마무리하세요. 시어버터나 당뇨병 환자, 친화적인 크림과 같은 간단한 것으로 피부를 유연하게 유지하되 과도한 수분이 곰팡이를 유발할 수 있는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마세요. 이 루틴은 단지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독립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 길 건너편에 사는 73세 은퇴자 재호 씨를 보세요. 수년 동안 그는 발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가끔 가렵거나 건조한 부분을 별일 아니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진균 감염이 찾아왔습니다. 완고하고 보기 흉하며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습기 때문에 발가락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그는 걷는 것보다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크림을 처방했지만 재호 씨는 상황을 반전시킨 이 5분짜리 일상의식을 꾸준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안에 감염이 사라졌고 그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균형 감각이 향상된 것입니다. 발을 돌보고 마사지하고 스트레칭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단순한 행동이 그의 자신감을 회복시켰습니다. 내 발이 나를 얼마나 방해하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라고 그는 어느 오후 그의 골든 리트리버 맥스와 매일 산책하며 공을 던지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그에게 일상, 애완동물, 그리고 삶을 즐길 자유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당신의 발은 단지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힘의 숨은 영웅입니다. 건강한 발은 넘어지거나 비틀거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며 수년 동안 우아하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발은 당신을 우체통, 식료품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공원 벤치로 데려다 줍니다. 이제 그들이 약간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닐까요? 하루 5분, 아침 커피를 끓이는 것보다 적은 시간이 발을 뒷전에서 활기차고 활동적인 삶의 견고한 기초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앉아서 발을 담그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보살핌을 주세요. 당신은 그들이 10배로 보답하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3. 겨드랑이 관리하기. 하루에 독소 배출하기, 거의 주목받지 못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네, 팔 아래의 이 겸손한 오목한 부분은 더드란트를 바르는 곳 이상입니다. 몸의 해독, 네트워크에서 분주한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그 안에 림프절 덩어리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발전소로서 개인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매일매일 독소, 노폐물 및 기타 원치 않는 침입자를 걸러내어 조용히 면역 체계를 지원하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적이 아닙니다. 땀, 죽은 피부 세포, 남은 더드란트 잔여물, 그리고 심지어 가끔 면도하다 베인 상처까지 쌓여 이 섬세한 시스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축적물은 자극, 완고한 발진 또는 미묘한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해독 부대가 과로했다는 작은 경고 신호죠.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 자주 발생하여 조용히 활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연구 경력을 가진 림프 건강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최윤정 박사님은 명료하게 말합니다. 겨드랑이는 림프계로 가는 관문이며 소홀히 하면 몸의 자연 방어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냄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는 열악한 겨드랑이, 위생이 불편함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림프절에 과부하를 주어 이유도 모른 채 나른하고 기분이 좋지 않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겨드랑이에 진정한 보살핌을 준 것이 언제인가요? 빠른 문지르기나 서둘러 바르는 것 이상으로 말이죠. 좋은 소식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복잡한 루틴이나 값비싼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마음 챙김과 하루 몇 분이면 됩니다.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워실에 들어가 부드럽고 깨끗한 천, 마모성이 없는 것, 면수건 같은 부드러운 건을 잡으세요. 순한 무향 비누와 함께 사용하세요. 독한 화학 물질은 이 민감한 부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섬세한 보물을 닦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벼운 원형 운동을 사용하여 해당 부위를 닦아 땀, 때, 죽은 피부를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목표는 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 겨드랑이 위로 흘러내리게 하여 비누의 모든 흔적을 헹궈내세요. 그런 다음 나와서 타월로 부드럽게 두드려 말리세요. 귀중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전문가 팁. 더드란트를 바르기 전에 겨드랑이에 숨 쉴 시간을 주세요. 1, 2분 동안 부담 없이 공기 중에 말리세요. 이 간단한 멈춤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리건 출신의 65세 은퇴자 경희 씨에게서 배우세요. 그녀는 수년간 겨드랑이 문제로 씨름했습니다. 고급 발한 억제제, 파우더, 심지어 처방 크림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어요. 그녀는 좌절감이 섞인 목소리로 회상합니다. 하지만 자극은 멈추지 않았어요. 겨드랑이가 빨갛고 가렵고 아팠어요. 특히 면도 후에 더 심했죠. 그냥 나이 드는 것의 일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한 친구가 이 부드러운 세정의식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회의적이지만 절박했던 경희 씨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발진이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그녀의 피부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매끄러워졌습니다. 단지 자극이 사라진 것만이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합니다. 더 가볍고 깨끗해진 기분이에요. 마치 온몸이 제게 감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은 그녀의 일상의식, 아침 커피만큼이나 필수적인 작은 자기관리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깨끗한 피부를 넘어섭니다. 겨드랑이를 축적물 없이 유지함으로써 림프절이 제 역할을 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걸러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죠. 마치 바쁜 작업 공간에서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더 원활하게 실행됩니다. 겨드랑이 아래 부기가 덜하고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거나 심지어 기분이 미묘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림프 흐름을 지원하면 몸의 작업 부하를 덜어 상쾌하고 새로워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일 단 몇 분의 마음 챙김이면 됩니다. 휴대폰을 스크롤하거나 차 한 주전자를 끓이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따뜻한 물, 부드러운 천, 자신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조용한 만족감. 겨드랑이가 큰 소리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몸은 그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약간의 추가 관리를 받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의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 코 청소하기. 생명을 불어넣는 호흡은 삶의 조용한 리듬입니다. 자동적이고 눈에 띄지 않지만 필수적이죠. 하지만 얼마나 자주 멈춰서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나요? 당신의 코, 그 겸손한 문지기는 매일 놀라운 양인 후천 쿼트, 약 9.363리터의 공기를 걸러내며 먼지, 꽃가루, 오염물질 및 알레르겐을 걸러 폐를 보호합니다.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지만 약간의 관리 없이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점액이 쌓이고 통로가 좁아지면 갑자기 머리가 답답해지거나 밤에 뒤척이거나 멈추지 않는 부비동 두통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노화나 건조한 기후로 인한 코 건조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간단한 숨쉬기조차 힘든 노력으로 만듭니다. 오하이오 출신의 69세 은퇴한 건설 노동자 동현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톱밥과 건식 벽체 가루를 흡입한 결과 그는 영구적인 코막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겪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머리가 솜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며 일어났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일반 의약품 충혈 완화제는 거의 효과가 없었고 그는 얕은 호흡에 삶에 체념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더 간단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생리식 염수 스프레이 헹굼이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쌕쌕거리지 않고 숨을 크게 쉴 수 있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기처럼 자고 더 이상 화물 열차처럼 코를 골지 않아요. 아내가 정말 기뻐해요. 진실은 깨끗한 코가 단지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활력에 관한 것입니다. 막힌 기도, 숨길는 산소를 빼앗아 당신을 나른하고 멍하거나 심지어 짜증나게 만듭니다. 알레르기, 감기 또는 단지 시간의 마모가 비강을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데 힘이 있으며 생각보다 쉽습니다.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콧구멍 주위에 따뜻한 물을 약간 뿌리세요. 너무 뜨겁지 않고 내용물을 느슨하게 할 만큼이면 됩니다. 부비동을 위한 부드러운 기상 알람이죠. 한 단계 더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약국에서 생리식 염수 미스트, 비약물성, 소금과 물만을 구입하여 각 콧구멍에 빠르게 뿌리세요. 식염수는 건조한 통로를 적시고 창문에서 먼지를 씻어내는 부드러운 비처럼 자극제를 씻어냅니다. 동현 씨는 이것을 맹세하며 매일의 의식처럼 싱크대 옆에 병을 둡니다. 더 깊은 세척을 원한다면 네티파스, 네티포티, 작은 자주전자 모양의 장치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수세기 동안 사용된 물 고려해보세요. 버몬트 출신의 76세 할머니 은자 씨는 10년 전 계절성 알레르기로 봄 내내 재채기를 할 때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원히 약을 먹어야 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개종자의 안도감이 섞인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티팟, 그건 제 비밀 무기예요. 따뜻한 소금물을 한쪽 콧구멍으로 부으면 다른 쪽으로 흘러나오고 붐! 머리가 맑아져요. 더 이상 꽃가루 안개는 없어요. 그녀는 용액 증류수, 비오오드 소금 한 꼬집, 베이킹소다 약간을 섞어 일주일에 2번 사용하며 알레르기 치료제라고 부릅니다. 단, 지침을 따르고 수돗물 대신 증류수나 끓인 물만 사용하고 부드럽게 흐르도록 머리를 기울여야 합니다. 몇 가지 팁 더. 코를 풀 때는 부드럽게 하세요. 한쪽 콧구멍을 막고 다른 쪽으로 속삭이듯 부드럽게 숨을 내쉬세요. 트럼펫을 부는 것이 아니라요. 너무 세게 하면 찌꺼기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섬세한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함이 문제라면 긴 비행 후나 히터를 켠 겨울 동안 깨끗한 손가락 끝으로 각 콧구멍 안쪽에 코코넛 오일을 아주 약간 바르세요. 천연 보습제이며 모공을 막지 않고 갈라진 피부를 진정시킵니다. 바셀린도 효과가 있지만 코코넛 오일은 더 가볍고 희미한 열대 휴양지 냄새가 납니다. 그 대가는 더 나은 호흡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열어줍니다. 산소가 자유롭게 흘러 뇌와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더 이상 숨이 막히거나 밤새 뒤척이며 깨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숨쉬기 위해 싸우지 않기 때문에 날들이 더 밝고 예리하게 느껴집니다. 수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평화롭게 잠든 동현 씨나 휴지 없이 정원을 거니는 은자 씨를 상상해보세요. 그런 평화가 가치 있게 들리지 않나요? 코는 작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편안함을 되찾기 위한 큰 걸음입니다. 그러니 계속하세요. 한 번에 맑고
영광스러운 숨결로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만약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있고 이 교훈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전히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 댓글로 숫자 3을 남겨주세요.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 배꼽 관리하기. 숨겨진 건강 보석. 이제 간과하기 쉽지만 놀랍도록 중요한 부위에 주의를 기울여 봅시다. 바로 배꼽입니다. 이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오목한 부분은 안으로 들어갔든 밖으로 나왔든 자주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숨겨진 핫스팟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이 작은 구석이 박테리아, 땀, 죽은 피부세포, 심지어 옷에 보풀하기를 가두는 이상적인 덫이 됩니다. 확인하지 않고 방치하면 잊혀진 틈새에서 자극, 불쾌한 냄새 또는 경우에 따라 경미한 감염의 온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소홀함이 큰 소리로 알려지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의 건강을 돌보는 경험을 가진 75세 은퇴한 간호사 정숙 씨를 보세요. 그녀는 의사가 가렵고 불편하게 만들었던 지속적인 저등급 감염의 원인으로 배꼽을 지목했을 때 당황했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들에게 손 씻고 발 확인하라고 말하며 보냈어요. 하지만 제 배꼽이라니 그게 중요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그녀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독특하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이 간과된 부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이물질을 축적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습기가 머무르고 공기 순환이 부족한 더 깊거나 접힌 배꼽에서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간단하고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샤워 중에 부드럽고 축축한 수건을 잡고 배꼽 안으로 부드럽게 넣어 쌓인 것을 조심스럽게 풀어내세요. 그 부위 피부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거칠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 후에는 수건으로 완전히 두드려 말려 습기가 남지 않도록 하세요. 더 깊거나 복잡한 배꼽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맹물이나 순한 비눗물, 특히 더러울 경우에 담근 면봉이 구석구석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코올이나 강한 소독제로 과도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좋은 것보다 해를 더 많이 끼칠 수 있습니다. 5 손주의 할머니인 78세 순자 씨는 정확히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없는 희미한 곰팡내를 느낀 후 이것을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세탁물이나 오래된 스웨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간단한 루틴 하루 30초를 일주일 동안 실천한 후 그녀는 그 차이에 놀랐습니다. 피부가 더 매끄럽고 상쾌해졌고 더 이상 미스터리한 냄새도 나지 않아요. 그게 멈출 때까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랐어요. 그녀는 심지어 손주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미용 비결에 대해 농담하기 시작했고 평범한 작업을 가벼운 승리로 바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단지 문제를 피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의 편안함과 자신감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깨끗한 배꼽이 상을 받게 하지는 않겠지만 건강을 위한 조용하고 강력한 승리입니다.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배꼽이 수십 종의 박테리아 균주를 품을 수 있으며 대부분 무해하지만 빠른 닦음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피부가 노화되고 주름이 깊어짐에 따라 여기서 선제적으로 행동하면 작은 성가심이 더 큰 번거로움으로 바뀌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샤워할 때 그 작은 오목한 부분에 잠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놀랍도록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작은 단계입니다. 결론자, 친구들 다 됐습니다. 더 건강하고 긴 삶을 열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입니다. 혀 긁기에서 발 관리하기, 겨드랑이 돌보기, 코 청소하기, 심지어 배꼽에 약간의 사랑을 주는 것까지.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특별한 것을 만듭니다. 단지 위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되찾고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더 많은 황금기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미영 씨의 새로운 맛에 대한 열정, 재호 씨의 꾸준한 발걸음, 그리고 순자 씨의 조용한 자신감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러니 말해주세요.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오늘 당신에게 두드러졌던 한 가지, 내일부터 일상 루틴에 적용할 계획인 것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지 제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이며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 공유,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함께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한 더 많은 팁을 얻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로 계속 번성합시다. 여기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